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힘드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자영업분들이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더 현실을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더 힘을 내야 될지, 얼마나 더 버텨야 될지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이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거나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오늘 함께 가보시죠. 네, 앞서서 기업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또 궁금한 게 기업회생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게 좀 기업회생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을 굳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네. 말 그대로 회생처럼 네. 기업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살리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창업 쪽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네. 창업은 새로운 창업에서 회사 이렇게 자리 잡기 상당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많은 비용이 투여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존 기업을 어려운 기업을 도와줘서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파산이란 말은 많이 익숙할 거예요. 네. 예, 법인 파산, 기업 파산. 네. 근데 파산하고 회생하고 상당히 다른 점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회생은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받는 거고요. 네. 파산은 그 장례식장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병에 걸리면 치료받듯이 네. 그 기업도 어려울 때 법의 도움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법원이란 병원에 가서 그 좀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시장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지금 그런 표현을 쓰진 않는데 과거에는 법정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네. 예. 병원이라는 표현이 예. 와닿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할 때도 약을 투여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수술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고칠 때 약을 투여하는데, 네. 그걸 기업에 굳이 비유하자면 대출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유동성 위기까지 온 기업들은 대부분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을 받을 때까지 다 받았고, 네. 심지어 자기 사재를 털어서 네. 가수금까지 밀어 넣은 상황인 뭐 한계 기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는 뭐 약을 투여하는 방식은 거의 힘들고, 사람으로 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채권자들한테 빚을 동결시키고 채권자의 양보를 얻어내서 빚을 탕감시키고 빚의 일정 부분만 갚게 시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수술을 하는 거죠. 그것도 법원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갖고 있는 그런 진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주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업회생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기업회생 일을 2008년도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지금 오래됐죠. 법무법인 발해증이 좀 내세울 만한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네. 예, 그 기업회생 수행을 하면서 그 캠코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내서 그 지원을 통해서 회생 인가 후에 1개월 만에 그 회생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언론 보도도 나왔고 네. 그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저희들이 감사패도 받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회생이라는 절차가 사실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저 기업회생의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네. 설명하면 네. 보통 TV에서 이렇게 졸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졸업이라는 건 기업이 회생을 종결시키고 경영권을 다시 찾아가는 게 졸업인 절차고요. 네. 기업 회생 절차에서 인가라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인가라는 절차, 결국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하고 보통 동의를 받고서 한 2, 3년 후에 졸업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행한 사건은 인가 받고 불과 한 달 만에 이게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캠코에서 그런 뭐 세일 앤 리즈백이라는 매매 재임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캠코에서 실질적으로는 지원해 준 적은 거의 없었는데 저희 사례를 제가 수행한 회사를 토대로 해서 처음 캠코에서 그 지원 제도를 시행을 한 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저희들이 수행을 했었죠.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기업회생 전문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해오셨을 수 있었는지. 예. 저는 이젠 송무사건, 일반적으로 소송사건이라고 하죠. 네. 그것은 거의 안 하고 네. 기업회생 사건만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회생 사건을 함으로 인해서 그 대표님들이 모두도 좋아하셔요. 근데 기업회생 사건을 기업회생을 하기 때까지는 엄청 망설이고 고민하고 막 그 심지어 어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강물에 뛰어들 생각 정도 할 그런 위기 상황까지 처해 있는데 예, 기업회생 사건을 절차를 진행한 후에 그 인가가 나고 뭐 졸업을 하고 할 때 그 대표님들이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직원들도 자기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게 기업회생 사건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변호사로서 상당히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부터 그 밑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까지 예. 정말 그 여러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을 지키는 일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업 회생까지를 되게 망설인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지금도 망설이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좀 한마디를 좀 조언이라든지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면 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 대부분의 그 대표님들이 그 한계 상황이 다다랐을 때 직원 월급을 못 주고 그다음에 그 원자재 구매 대금이 없고 이런 그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기업 회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법의 도움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 병이 너무 커지기 전에 병이 작았을 때 기업회생의 도움을 받으면 기업회생이 엄청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네. 인가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네. 졸업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시장의 복귀도 빨라지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기업회생이란 언어도 생소하고 네. 그다음에 기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업회생은 왠지 자기 회사를 뺏기는. 맞아요. 자기 회사를 뺏겨서 내가 20년, 30년 동안 공들인 회사를 날리는구나.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기업회생이라는 것을 약간 좀 터부시하고 검토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항상 그 의뢰인분들한테 말씀하시기 좀 덜 어려울 때 기업회생을 빨리 신청을 하셔야 더 좋은 결과가 네. 나오고 그 결과도 빨리 나옵니다. 그냥 내가 하는 데까지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거의 끝일 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해볼까 하신다면 상담을 일단은 받으러 오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정도 수준이었을 때는 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다를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도 병을 인터넷에서 찾다가 더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전문가를 무조건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입장이라면 되게 궁금할 것 같은 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상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거쳐야 할 단계들. 맞습니다. 그게 그 기업회생은 그 변호사 업무 중에 상당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업회생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좀 잘하시는 분한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파산 절차는 쉽습니다. 네. 근데 기업회생 절차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신속성을 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절차도 정확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 상담 받으면 저 회사는 분명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서 회생이 가능한 회사인데 그것을 파산으로 유도를 해요. 쉬우니까요? 파산 절차는 상당히 변호사 업무 중에 상당히 쉬운 업무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장례식 치르는 게 어렵겠습니까? 장례식은 우리가 많이 가봤지만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절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근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야만 그 사람이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 절차는 보통 한 1년 정도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관심은 있대 예,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과 노하우, 그 다음에 실적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 군데 상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력을 갖고 계신 분, 그쪽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회생 절차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회계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들은 회계 지식은, 아니 법률 지식은 있지만 회계 지식이 부족해서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발해점 같은 경우는 그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회계 지식도 네.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변호사업을 지금 한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갖춘 실력을 토대로 해서 그 기업이 기업회생 이외에 다른 법률 문제까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기업회생 M&A 분야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쪽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그 일반 많은 중소기업에서 그 많은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기업 회생의 전반적인 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변호사님,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어떤 정보를 더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 많은 사례 중에 그나마 조금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그 사례 위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 어떠셨습니까? 이번에는 기업회생이란 이런 거구나에 대해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한 사례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발을정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할 지속적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